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B2와 영끌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황다그룹발 리스크와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겹치면서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면서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과 주식,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 밝은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에 힘을 쏟고 있는 중소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팍스와 한비코만 은행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실명계좌 발급이 완료될 경우 최대 6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온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은 물론 상용화 경쟁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자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요.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양시장 움직이고 있고 지금 코스닥이 다시 보합권, 강보합권으로 살짝 올라와 줬습니다. 개인들만의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계속해서 좀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장중 변동성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지수가 오후 구간에 잠시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에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강세 마감을 했죠. 우리 국내 증시도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다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현재 강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현재는 0.09% 빠진 3,12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상승불은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0.04% 강보합권이고요. 1,03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현재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3,29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3,171억 원, 외국인은 8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매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16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1,05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물량 받아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2,40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은행주, 수소차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폴더블품 관련주, 화장품주가 있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전일에 낙폭을 딛고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련 규제와 또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수급 우려로 최근에 조정을 받던 은행주들이 오늘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3분기 양호한 실적과 배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헝다그룹에 대한 국내 은행주들의 노출이 전혀 없을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수가 1,7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또 강세 흐름
흐름 더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3.31% 강세 보이고요. 6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도 현재 3% 오른 8,170원에 JB 금융지주도 3.32% 강세 보입니다. 8,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수소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서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은 현대차의 수소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연료전지 스택을 공급을 하는 업체죠.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8.05% 오른 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현재 6.13% 오른 84만 8천원에, 미코도 3.81% 오른 1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주들이 연이틀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DP와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가 보이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버킷 스튜디오 전일 상한가 터치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4,000원대를 넘어서 4,61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8%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도 현재 0.95% 오른 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쇼박스도 19% 오른 6,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폴더블폰의 흥행 성공으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품귀 현상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2차례나 사전 개통 연기를 단행했지만 이마저도 10월로 또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사전 개통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도 2% 빠진 1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4.25% 빠진 39,400원에, 원익큐브 현재 6% 밀려난 4,4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화장품 관련주들은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으로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꿈틀거렸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은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0.07% 밀려났고요. 아모레퍼시픽도 2.11% 빠진 1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화 PNC는 현재 9.8% 낙폭 보여지고요. 2,2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LNF가 있습니다. LNF가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대규모 2차 공급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2차 수주 규모는 5조 원 이상이 전망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20% 오른 19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은행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LNF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3위까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객장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장중에 수급이 계속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좀 순매도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 좀 조금 전부터는 외국인이 좀 순매도세로 코스피에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프리카TV, 카카오게임즈,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신한지주, 네이버, 크래프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루트로닉, 클래시스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뭐 전일 뉴욕 증시를 비롯해 이제 미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MC가 종료가 되고 또한 이제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가 지금 완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시장 모두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하락을 뒤로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이제 순매도세가 나오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오늘 좀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좀 지수 움직임보다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DP라든지 오징어 게임 이런 한국 드라마의 흥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K 콘텐츠주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콘텐츠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 이러한 관련주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지금은 업종이라든지 지수 움직임보다는 역시나 철저하게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들의 수급으로 지수가 좀 버텨지고 있는데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콘텐츠주들의 강세 추석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연휴 또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다음 주는 어떤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핫했던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핫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키워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석 이후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 이 화제작이죠. 여기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고 OTT 관련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셀트리온이 겹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박스권에 탈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오징어 게임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TT 시장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다라는 전망은 해 보이고 있는데 먼저 OTT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OTT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화 같은 것들 기존에 TV에서만 봤던 것인데 일단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좀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지금 OTT가 사실 OTT를 말씀드렸던 게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연도는 OTT의 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OTT랑 이제 영화 콘텐츠 그리고 창투사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관련된 부분 잘 지켜보시면 이번 연도는 다른 섹터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기존에는 20, 30대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그런 영상을 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일단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재생이 될 거고 생산이 될 거고 여기에 따른 관심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최충성 위원님이 기존부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종 OTT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웨이브랑 티빙은 지금 상장된 기업은 아닙니다. 이 두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 관점에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관련해서는 좋은 기업입니다만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경쟁력 부분을 좀 보시는 것이 좋고 성장성이나 이제 경쟁력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넷플릭스나 관련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있을까? 사실 뭐 말씀하셨던 그런 뭐 국내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들어가서 뭐 가입을 하고 한번 어떤 콘텐츠가 있나 좀 봤었는데 사실 좀 다 끌릴 만한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좀 조금 뭐랄까요? 조용조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고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기에는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 자체는 사실 국내를 넘어서 외국까지 좀 뻗쳐나가야 사실 경쟁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일어나야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수익 구조도 보시면은 사람이 많아야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단순히 이제 성장성이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급, 내가 봤을 때는 뭐 CJMA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인데 사람들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좀 따라가지 못한다면 개별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제작 관련된 그런 제작사만 좀 상승을 해줄 것이고 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조금 도태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부분을 조금 포인트로 맞추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만한 콘텐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만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그쵸. 안에서 볼 게 없다고 생각을 네. 하시고 또 티빙이나 웨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그쵸. 안에서 볼 네.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네. 서로 뭐 아이디 공유하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그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미국에서 1위를 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네.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화제가 되고 사실 볼만한 게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굉장히 좀 재밌게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관련주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버킷 네, 스튜디오, 쇼박스 네. 흐름이나 이런 것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는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기생충이 상승했던 그런 뭐 바른손 ENA 같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상승을 살짝 9월 중순에 13일 정도에 끌어올렸다가 2, 3일 정도 눌렀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지금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뭐 지금 그렇다고 따라가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는 그냥 관망하시고 일단 눌림 자리에서 항상 접근하시고 만약에 눌림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보내주는 게 맞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종목들은 또 순환매가 돌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초록별 미디어 관련해서 뭐 공시가 또 나오고 지금 OTT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드라마까지도 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주연 배우 이정재가 이제 소속사 지분을 뭐 15%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알려져 있고 사실 오징어 게임 제작사는 사이런 픽처스로 이제 비상장 기업이고 상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뭐 배우가 있다든지 아무튼 뭐 그런 기업들 제작사와 조금은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이용하셔서 만약에 주연 배우들이 좀 있는 뭔가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쇼박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18년도에 사이런 픽처스에 뭐 10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것도 기존에 이제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좀 묶였었죠 예전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더블 섹터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상장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 더 묶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놓쳤다고 뭐 굉장히 좀 배 아파하시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다음을 좀 노리는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경쟁의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눌렸을 때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주연 배우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라는 것도 좀 중요한 네, 포인트가 그것도 될 중요한 것 것 같은데 같습니다. 네. 그럼 경쟁률을 따지거나 이런 주연 배우들 따질 때 또 어떤 작품이 흥행하게 될지는 사실 일반 분들이 매일 뭐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실 수는 없는 거고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분류를 해야 될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다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기생충 관련해서 할까요? 기존에 그 만드셨던 감독님 혹시? 봉준호 감독? 네, 봉준호 감독님. 네. 저는 뭐 영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들었던 그 색깔들이나 그런 되게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분이 뭔가 영화를 뭔가 상장한다 그러고 어딘가 뭐 진출해서 상을 탄다 그럴 때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사실 OTT 관련해서는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차트는 이제 사실 복선이 좀 깔려 있었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뭔가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이용을 하셔서 뭐 다 잡으실 필요는 없는데 다음은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주식이란 건 사실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감독, 유명한 배우가 소속돼 있는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좀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뭐 지금 이것을 못 잡았더라도 다음 지금 OTT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만 지금 딱 부각이 되고 있는데 추후 파생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전에 OTT 관련해서 한창 연초에 순환매가 돌았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복귀를 해보신다면 이게 올랐다가 갑자기 이 컨텐츠가 나와서 이게 오르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관련해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관련된 섹터나 그런 뭐 배우들이라든지 제작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작사도 중요할 것 같고 제작자도 중요할 것 그쵸.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자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오징어 게임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OTT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OTT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TT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을 사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별 종목들을 좀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넷플릭스 기대작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단배 장세거든요. 넷플릭스 기대작 뭐 마이네임 공개를 앞두고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징어 게임에서 갑자기 마이네임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신다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니면 기존의 뭐 대형 미디어라든지 오히려 그 애니메이션, 웹툰 관련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그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뭐 넷플릭스도 있겠지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블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좀 다양해진다는 게 사실 디즈니 플러스의 장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웹툰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좀 파생시켜서 준비를 해보시면 사실 먹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OTT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말씀해 주셨고 네. 또 OTT 시장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상륙을 한다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럼 디즈니 플러스 자체에 대해서도 관련주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막 관련주를 OTT는 관련주 이게 파생을 계속적으로 좀 시키셔야 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웹툰 관련을 좀 보셔도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다면 뭐 장난감도 나올 수 있겠죠. 사실
묶으면 묶기 나름이기 때문에 장난감 관련해서는 뭐 왕국의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손오공 같은 그런 종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요, 정책과 관련돼서도 사실 묶일 수 있습니다. 유아 관련된 쪽은 정책과 관련돼서도 저출산과 관련돼서도 묶여갈 수 있기 때문에 뭐 UNJ라든지 그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조금 파생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11월 달에 상륙이 됩니다. 일단은 국내에 상륙이 되고 아시아까지도 좀 넓혀가고, 사실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9,900원에 일단은 시청자층이 좀 넓혀진다. 어른들은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아이들은 요즘에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은 거의 이제 영화 핸드폰에 이렇게 지어주고 뭐 영화 같은 것들을 좀 보게 하면 조금 조용하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보는데, 아이들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사실 디즈니 플러스의 문제점이랄까요? 좀 포인트, 연령층을 좀 다양화한다는 그런 콘텐츠에서는 너무 조금은 디즈니 플러스 딱 들으셨을 때는 뭔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그런 것들인데, 성인층까지 확대해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풀어가는 것이 숙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기대감 정도에 끝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고, 아무래도 지금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1위이고 일단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를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급 측면에서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부터 디즈니 플러스까지 OTT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셀트리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합병을 발표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 두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회사는 비상장사죠. 셀트리온 주가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주가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냥 가던 식으로 사실 가게 될 거고, 그래서 주가를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거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지배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간소화된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지배 구조나 거래 구조, 기존에 이제 찢어져서 진행하던 부분들이 단일화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단일화로 간소화되는 그 시스템에서 뭐 돈이 줄어들거나 오고 가던 돈이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뭔가 딱딱딱 찍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뭐 합병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뭐 새로운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내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도 추진이 된다고 네.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 자체만 남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지, 그리고 주주들에게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 건지 알려주시죠. 사실 뭐 합병을 한다 그러면 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주주들은 네. 사실 선택권이 가지고 없죠.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일단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좀 믿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건데, 일단 지주사 사업으로 이제 그룹 구조가 좀 간소화되고 덩치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도 굉장히 크거든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합병이 되면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국적 큰 그런 외국 기업들과 좀 어깨를 견줄 수 있다.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61조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그런 기업들과 조금 대항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일단은 셀트리온이 했던 그런 것들을 뭐 분산돼서 일어나던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도 합병에 대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라고 그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셀트리온은 사실 믿고 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믿고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합병 소식과 더불어서 레키노나의 식약청의 정식 허가 소식 때문에 또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많이 상승해서 그런지 네.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제 셀트리온 다시 반등 나타나서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차트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차트상으로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냥
쭉 끌어가시는 전략보다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지금은 이용하자라고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6만 원부터 29만 원까지가 딱 박스 구간이에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를 조금 반복하면서 가자.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좀 돌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뭐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을 좀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금액 자체도 덩치도 굉장히 좀 크고 자금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자금이 굉장히 좀 큼지막하게 사실 들어가실 건데 뭐 1%, 2% 수익이 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단타를 해서 1, 2% 버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퍼센테이지보다는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야기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LNF도 오늘 갑자기 20%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상위 종목 1위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단숨에 에코프로비엠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 BM이 네, 이제 에코프로비엠 네. 2위죠.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 7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에코프로 BM이 뭐 상승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주식은 선행 지표이죠. 뭐 스윙 관점,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그 짧은 시야의 관점에서는 이미 뭐 올라올 것은 얼추 다 올라왔다라고 2차전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전지가 상승 가능성,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렇습니다. 한 방에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밑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어떤 섹터가 온다 해도 제약바이오를 이기긴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돈을 투자해서 찍어내는 것이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조금 투자하는 게 좀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LNF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대주전자대로라든지 MLCC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2차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도 상승은 할 수 있겠으나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그간 많이 쉬었던 셀트리온은 차트상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성장성 그런 뭐 경영 효율이나 다국적으로 이제 제약회사들과 어깨를 견주는 그런 덩치가 된다면 더더욱 성장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합병 소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최충성 위원님이 또 이번 주 핫이슈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나 또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본 관심주 특징주 우리 증시 인사이트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휴 기간 좀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덜 하락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물량은 대부분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큰 폭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아니라 차익 실현과 함께 저가의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게 표시가 나고 있지는 않는데 크게 표시가 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우리가 헝다그룹 관련이나 FOMC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 직구안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눌릴 때마다 차분하게 저가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유도하면서 프로그램 물량으로 저가에서 매집해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고, 그럼 특징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과 함께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오늘 카카오가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반등은 내일 이제 25일자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금소법은 3월 25일 날 시행이 원래 발효되었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이제 정확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금소법의 시행에 따라서 그동안 카카오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금융규제 관련 리스크였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영위해왔던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 영위해왔던 보험 관련된 상품에 대한 서비스와 그리고 펀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서비스를 내일부터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와 펀드 판매가 광고가 아닌 중개 서비스 일환으로 규정이 지어지면서 내일부터 이제 금지가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금융 규제 관련된 리스크, 플랫폼에 대한 리스크가 그동안 카카오를 상당히 주가 압박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주가는 이미 급락했기 때문에 주가에는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주가의 흐름을 저점을 논하기에는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의 매도에 힘입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매도는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연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공매도 물량이 없다가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또 카카오에 대한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반등은 나오지만 아마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전반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매집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매도했던 물량들에 대한 어느 정도 쇼커브링 일부가 들어왔다. 결국은 이제 내일 매도 관련되어 있는 재료 노출, 금소법 시행에 따라서 일부 공매도 물량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쇼커버링에 의해서 상승할 때는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좀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카카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저점을 논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공매도 쇼커버링 이후에 실제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 접근을 하는 액티브 물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카카오에 대한 저점을 논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반등을 활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관련된 카카오 종목이 오늘 눈에 띄었다면 매수 관련된 쪽에는 오늘 은행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장기국채 금리가 1.4%대 이상으로 급등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수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주에 대한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호카 시스템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종목은 JB금융지주입니다. 이 JB금융지주는 뭐 지방은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채널을 상향 쪽으로 이끌고 가면서 전형적인 추세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5월달에 이제 직전 고점을 놓고 어느 기간 동안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매집이 다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들의 매수 물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이 4.4배, 12개월 PER이 3.42배밖에 되지 않는 은행주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 영역에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혹여나 주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4천억대 영업이익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6,300억대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 정치되어 있지만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JB금융지주가 은행주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58만 주였죠. 기관이 한 92만여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 1개월간 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때도 JB금융지주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외국인들이 6개월 수급에서 120만 주 이상, 기관이 40만 주 이상 유지하면서 장기 단기 수급에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은행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접근하실까라고 생각 좀 하신다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B금융을 비롯해서 좀 배당 메리트가 있는 금융주,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차익을 좀 노리고 싶다라면 JB금융지주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코아 시스템 관심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주에도 호카이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식전 고점을 넘어서기 직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여행이나 항공 같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항공주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특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항공화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해상 운송 쪽에서 해상 운임지수나 벌크 운임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물류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 항공 쪽은 그동안 대한항공이 거의 독점적으로 항공 운송 쪽에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이 3분기 실적부터는 아마도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한항공이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대한항공의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500만 주, 1000만 주 가까운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의 등락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 500만 주, 기관들이 한 74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최근 1개월 동안 가파르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쌍끌이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권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호가의 관심 종목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JB금융지주는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카카오가 공매도 투자자들의 쇼커버로 반등하고 있다는 내용 말씀을 해주셨고요. JB금융지주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챙겨가 보고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시장의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가파른 하락권에서 좀 벗어나서 안정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그룹 관련되어 있는 파산 위기설에서 어느 정도 그 구조의 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가늠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위기 상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도권에 들어와 있고요.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순물오선 동치만기 이후에 FOMC와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를 거치면서 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그동안 그 연휴에서 하락을 좀 비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증시에 좀 반영이 되면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주가 이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좋은 매수세를 저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헝다그룹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펀더멘탈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헝다그룹은 이제 채권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이냐라는 이 채무 조정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의 경우 파산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일부 혹은 정부 인수를 통해서 채무 상각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기적인 충격을 조금 대비하면서 이런 헝다그룹의 채무 관련된 부분이 정리되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장의 불안감과 대비될 정도로 외국인들은 상당히 꾸준히 저가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7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결국은 우리 시장이 어려울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을 이끄는데 이번에는 지수는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만을 본다면 경기 민감주를 바탕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되어 있는 포트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리는 종목, 개별 종목 위주로는 저가 매수세 분할로 좀 접근해보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나와 있는 플랫폼이나 IT 일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근을 조심하거나 추가로 진입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기준은 경기 민감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향의 동참,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IT 일부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분할로 저가 매수세 유입 확인을 좀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중기와 장기로 병행해서 보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헝다그룹의 채무 조정안 안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장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경기 민감주는 차례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지환 의원님이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계속 특징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JB금융지주 방송 보시고 또 매수한 분도 저희 마감 임박 때 물어보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지환 위원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인사이트 알아봤습니다. 자, 마감인방 오늘장 내일장 저희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 잠시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